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혜입니다. 올해 80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나 부모님을 걱정하고 계신 자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제 인생의 반쪽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빈 침대 옆자리를 바라보며 멍해지곤 했죠.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뭐 그리 어렵겠나 싶었거든요. 평생 집안일을 해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고 가끔씩 어지러워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제일 무서운 건 깜빡깜빡 하는 거였어요. 가스 끄는 걸 잊는다거나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매일 아침이 두려워졌어요. 일어나면 또 하루를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거든요. 밥을 해먹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어요. 혼자 먹을 건데 뭘 그리 정성스럽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 대충 라면으로 때우거나 아예 굶을 때도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상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전에는 남편 먹을 것까지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혼자니까 만들어 봐야 다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요리하는 게 싫어졌어요. 어느 날은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한참을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었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착한 아이죠. 결혼해서 안 해? 아이들과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찾아와요. 그런데 올 때마다 저를 보는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전화가 올 때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식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매일이 힘들었어요. 혼자 밥해 먹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모든 게 귀찮고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요양원.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요양원이라는 게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에 정말로 큰 사고가 났어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민수가 울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보다는 아들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요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민수가 자꾸 시설이 좋다고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방은 4인실이었어요. 침대 4개가 나란히 놓여있고 각자 작은 옷장 하나씩. 평생 살던 우리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그 작은 공간에 다 들어가니까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룸메이트들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다들 무표정하고 말이 없으셔서 더 우울했어요. 그 중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저와 동갑이셨는데 처음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첫날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한 방에서 자야 한다는 게, 누군가 코를 골고 누군가 잠꼬대를 하고. 집에서는 조용한 새벽 시간이 제일 좋았는데 여기서는 그마저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나와요. 화장실도 줄 서서 가야 하고 세면도 순서대로 해야 하고 마치 군대 같더라고요. 평생 제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이런 단체 생활을 하려니 정말 답답했어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당에 다 같이 앉아서 똑같은 메뉴로 밥을 먹는데 입맛에 안 맞아도 참아야 하고, 천천히 먹고 싶어도 다음 타임 때문에 빨리 먹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분들은 친절하긴 한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하나하나 신경 써주기는 어려운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이순애가 아니라 302호 어르신이 되었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옆 침대에 계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조용히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그런데 간병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시트만 갈아치우고 새로운 어르신을 들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죽음도 그냥 일상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산책, 12시 점심 식사, 2시 낮잠, 4시 간식, 6시 저녁 식사, 8시 약 복용, 9시 취침. 마치 기계 같은 생활이었어요. 제일 힘든 건 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집에 있을 때는 비록 힘들어도 청소할 것도 있고 빨래할 것도 있고 요리할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저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어떤지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애써서 좋은 곳 찾아줬는데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다고 잘 지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좋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싶어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여기서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고, 다시 살아야 한다고, 여기서도 나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시 살기, 나로 살기, 정말 그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포기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게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이런 거지 뭐 하면서 체념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걸 남에게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머리도 멀쩡하고 손발도 움직이고, 그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몸부터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복도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10바퀴도 힘들었는데 점점 늘려가서 10바퀴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신기해하셔서 뿌듯했어요. 아침마다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말들이 힘이 되더라고요. 손가락 운동도 했어요. 젓가락질 연습도 하고 글씨 쓰는 연습도 하고 간병사들도 신기해했어요. 요즘 많이 밝아지셨다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음식도 가능하면 혼자서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국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졌어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까 다들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젊어서 간호사셨고, 한 분은 선생님이셨고, 또 한 분은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고,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늙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와 경험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요양원에 있는 환자가 아니라 잠시 여기서 지내고 있는 이순애다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혼자서 씻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걸을 때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고 계단도 붙잡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민수가 놀라더라고요. 얼굴 색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다고, 여기 생활이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민수가 당황했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집에 가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하고 위험한 일은 미리미리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제가 요양 서비스만 받으면서 집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내가 해냈구나. 다시 일어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짐을 싸면서 박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부러우시다면서도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언니가 포기하지 말고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거든요. 여기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비록 예전보다 몸은 불편해졌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집에서의 생활은 요양원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가 정하고 먹고 싶은 걸 해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어지러울 때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요양 도우미분이 와서
도와주시니까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운동을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배운 습관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아침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고 저녁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음식도 조금씩이라도 직접 해서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전에는 귀찮아서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영양도 생각하고 맛도 생각해서 정성껏 만들어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어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웃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같은 아파트에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안부도 묻고 반찬도 나누어 먹고 그러니까 외롭지도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민수도 완전히 안심하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자기가 괜한 걱정했다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와요. 저도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무작정 포기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요양원에 다녀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요양원 생활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 특히 박할머니 같은 좋은 분들도 계셨고 무엇보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노인분들이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저는 요양원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첫째,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둘째,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일이죠. 셋째, 어디에 있든지 나를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가진 존엄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넷째,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이 나이에도 몸은 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세요. 무조건 요양원이 답은 아니에요.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요양원을 선택해야 한다면 시설의 크기보다는 그 안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먼저 살펴보세요. 어르신들이 행복해 보이는지 존중받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저 같은 또래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젊을 수 있어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 나답게 사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80살이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고 할 일도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창밖을 보니까 또 봄이 오고 있네요.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자연은 매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제 인생에는 계속 새로운 봄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